저는 샀습니다. 당연히 사기꾼일 거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친구 추가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 오빠 여자친구야. 그날부터 저는 매일같이 사랑 고백을 퍼붓고 복근 사진을 보내달라고 조르며 그에게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마침내 그를 넘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기꾼이 저에게 진심이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와 한 연예인의 열애설이 터졌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최후의 통첩을 날렸죠. 헤어지든가 아니면 5천만 원을 보내서 나를 달래주든가. 그리고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제 통장에는 정말로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네. 진짜로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밤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이거 돈 세탁인가? 아니면 가짜 이체라서 곧 사라지는 돈인가? 혹시 경찰서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니야? 불안한 마음에 저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이제 안 할래. 돈도 필요 없어. 그러자 그가 저보다 더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만난 지 한 달 만에 나를 버리려는 거야? 무슨 일 있으면 터놓고 말해봐.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건데? 오빠랑 배우 임세아 씨 스캔들 기사 봤어. 여자친구 있었잖아. 사실 저도 제가 왜 아직도 이 연애 놀이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사기꾼도 참 불쌍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랑 연락하면서 한 푼도 못 뜯어내고 오히려 5천만 원만 날렸으니까요. 미안한 마음이 들려는 찰나 그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나라야, 우리 만나자. 깊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만나긴 뭘 만나요? 안 만나야 사이버 러브지. 만나면 미얀마 끌려가는 길밖에 더 있겠어요. 안 만나. 왜냐면 사진은 다 뽀샵이잖아. 실물 보면 환상 깨진다고. 계좌번호 보내. 돈 다시 보내줄게. 그는 더 이상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끌고 저녁거리를 사러 나갔습니다. 음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갑이 없어진 겁니다. 신분증, 카드, 출입카드까지 전부 다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 찾아봤지만 허사였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된 저는 근처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경찰관 아저씨는 친절하게 저를 위로하며 CCTV를 확인해 줄 테니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경찰서를 막 나서는데 그 가짜 재벌 3세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런, 실물 보면 환상 깨진다니까 진짜로 현장 검증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저는 재빨리 카메라를 돌려 경찰서 정문을 비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세상에 눈부시게 잘생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진짜를 연기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 남자, 어디서 많이 본 재벌 3세 차도혁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너 범죄 저질렀어? 역시 재벌 3세는 말투부터 남다르네요. 오빠가 범죄죠. 난 그냥 지갑 잃어버린 거거든. 전화기 너머에 그가 잠시 멍해졌습니다. 착하지. 오빠가 새 지갑 사줄게. 됐거든요. 혹시 오빠 AI가 만들어낸 가상인물 아니죠? 재벌 3세 얼굴을 하고 그런 느끼한 말을 하다니. 저는 지금 제 콩팥이 팔려나갈까 봐 두려울 뿐입니다. 필요 없어요. 저 지금 농담할 기분 아니니까 집에 가봐야 해요. 집에 간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었지만 사실 저는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신세였습니다. 경찰서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숨만 쉬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앞에 마이바흐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건 검은 정장 차림의 진짜 차도혁이었습니다. 제가 입을 떡 벌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경찰관 아저씨 한 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거 아가씨 지갑 맞아요.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갔습니다. 네. 맞아요. 제 지갑이에요. 감사합니다. 경찰 아저씨.
경찰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까 순찰 도는데 화단에 버려져 있더라고. 안에 내용물은 다 있는지 확인해봐요. 지갑을 열어보니 다행히도 신분증과 카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출입카드만 빼고 다 있어요. 너무 상심 말아요. 지갑 속 현금은 다 없어졌지만 그래도 신분증이랑 카드는 찾았으니 다행이네. 그 말에 저는 울컥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사실 제 지갑엔 원래부터 현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슬퍼하지 마, 잃어버린 돈. 오빠가 다 채워줄게. 어느새 다가온 차도혁이 저와 경찰관의 대화를 전부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 안 괜찮아? 그럼 내가 보내준 5천만 원은? 그건 돌려드릴게요. 그가 제 머리를 톡 치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뜻으로 한 말이겠어? 강나라, 너 왜 나 똑바로 못 쳐다봐?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진짜가 나타났으니 지금은 제가 더 사기꾼 같아 보일 테니까요. 저는 뜨끔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경찰 아저씨가 갑자기 저를 훈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요즘 사기꾼들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데. 5천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돈을 보내고 그러면 안 되지. 아니에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해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분이 저한테 돈을 보내주신 거예요. 경찰 아저씨의 미간이 더욱 찌푸려졌습니다. 차도혁이 물었습니다. 나한테 돈을 돌려주겠다는 건 헤어지자는 뜻이야? 아니, 제대로 사귄 적도 없는데 헤어질 게 어디 있나요? 강나라. 난 한 번 사귀면 쉽게 헤어지는 사람 아니야? 내가 먼저 나를 건드렸으니 끝까지 책임져야지. 분명 뉴스에서 봤던 얼굴인데 그때는 차갑고 다가가기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사람 혹시 사람 때리나? 그럼 520만 원만 더 보내줘요. 그럼 헤어지자는 말 안 할게요. 이번에는 경찰 아저씨가 차도혁을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총각 520만 원이 애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충동적으로 결정하면 안 돼. 둘이 사귄 지는 얼마나 됐어? 차도혁이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한 달이요. 경찰 아저씨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만난 지 한 달 된 여자한테 전 재산을 다 주려고 해. 아저씨는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세상에, 어쩌다 제가 사기꾼처럼 보이는 거죠? 제가 해명하기도 전에 차도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라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겁니다. 그는 심지어 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복근 사진 보내주는 건 어때? 솔직히 이건 좀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이 경찰 아저씨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총각도 조심해야지. 이건 뭐 몸도 마음도 다 털리는 꼴이잖아. 차도혁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잠시 넋을 잃을 뻔했습니다. 괜찮아요. 전 원래 사랑에 눈이 머는 타입이라서요. 말을 마친 그가 손에 든 휴대폰을 가볍게 흔들자 잠시 후 제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520만 1314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경찰 아저씨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자리를 떠났고 저는 차도혁의 손짓에 이끌려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가 옆자리에 앉자 저는 곁눈질로 몇 번 훔쳐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여 제 슬리퍼만 쳐다봤습니다. 괜히 발가락만 꼼지락거렸죠. 이럴 줄 알았으면 운동화라도 신고 오는 건데. 말해봐. 솔직하게. 뭐료? 차 안의 에어컨 바람 때문인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넌 한 달 내내 나를 꼬셨어. 내가 만나자고 할 때마다 핑계를 대며 거절했지? 내 감정을 갖고 논 거야? 아니에요. 명품차의 미남이라니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의 부담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강물에 던져지는 거 아닐까요? 오빠가 사기꾼이 아닌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서둘러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심으로 오빠를 좋아했지만 우리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우린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오빠네 집안에서도 분명 반대할 거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제가 소설에서 본 완벽한 대사였습니다. 제 순발력에 스스로 감탄했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묻고 있는 건 왜 자기소개에 창의적인 외모, 용기 있는 삶, 뜬구름 잡는 건 필요 없다. 얼굴이 이미 팔자인데 성격이라도 좋아야지라고 써놨냐는 거야. 네. 제가 멍하니 있자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쁘긴 하네. 그렇지? 알고 보니 제가 경찰서에 스스로 신호를 보냈고 진짜를 소환해낸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좋으면 오늘 우리 집으로 가자. 네. 그건 너무 빠르지 않아요. 너 지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 다른 선택지가 있어? 그리고 내 출입카드도 잃어버렸으니 내가 사는 곳이 안전한지 내가 사람 시켜서 확인해 봐야겠어. 차도혁이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내가 너 잡아먹기라도 할까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린 이제 막 만났잖아요. 아직 오빠 가족들을 뵈러 갈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 집엔 나밖에 없어. 늑대 소굴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한 한마디에 저는 땅으로 꺼지고 싶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예전에 나 꼬실 때 내 얼굴만 봐도 같이 자고 싶다고 했잖아.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이런 말을 대놓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처음에 그를 꼬실 때 저는 매번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재벌 3세 사진을 함께 보냈습니다. 상대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니 거리낌 없이 막말을 던졌죠. 그야말로 랜선 여포였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990원에 진짜 재벌 3세를 사게 될 줄은?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싼 거 아닌가? 사실 제가 좀 낯을 가려서요. 카톡으로 대화하는 걸 보면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그가 미간을 짚고 잠시 생각하더니 손뼉을 쳤습니다. 넌 그랬지? 다들 나를 무서워하는데 너만 내 머리 꼭대기에서 놀 수 있다고. 나를 사랑해서 미치겠다고. 매일 나한테 딱 붙어 있고 싶다고도 했고. 세상에, 그건 다 제가 인터넷에서 긁어온 느끼한 고백 멘트들이란 말이에요. 잠깐, 이 사람 재벌 3세 맞나요? 감정 없는 낭독 기계 같은데요. 듣고 보니 제가 무슨 변태 스토커 같습니다. 귀까지 빨개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사망, 저도 그 자리에서 사망. 그가 다시 웃었습니다. 다행히 내가 사랑에 눈이 머는 타입이라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널 악어밥으로 던져버렸을 거야.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지금 헤어지자고 하면 악어 대신 붕어밥이라도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이 없자 그가 물었습니다. 말해봐. 내 카톡 아이디는 어떻게 알았어? 990원에 샀어요. 그때 1990원짜리랑 990원짜리 두 개가 있었는데 1990원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빠 카톡 아이디는 왜 팔리고 있던 거예요?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내가 사람 시켜서 알아볼게. 그건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아무도 오빠 아이디 안 샀어요? 그가 바보를 쳐다보듯 저를 봤습니다. 그걸 믿는 건 너밖에 없을걸. 사실 저도 잘 안 믿었죠. 그래서 사기방지 앱까지 깔았는걸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차는 차도혁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집이 크더군요. 우와, 집 진짜 크다. 차도혁이 갑자기 웃었습니다. 너 줄까? 아니에요. 사랑에 눈 좀 그만 머세요. 꿈에서도 그런 건 못 꿀 것 같네요.
그가 저를 별장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너 나 안 무서워? 그냥 이렇게 따라와도 괜찮아.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어차피 무슨 일 생겨도 제가 손해볼 건 없잖아요. 이렇게 잘생겼는데 무슨 손해를 보겠어요. 제 친구 말로는 이런 잘생긴 재벌 하나만 있으면 평생 채식만 해도 좋다고 했거든요. 내 방은 2층이야. 뭐가 필요한지 한번 봐.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말 사랑에 눈이 먼 타입이었습니다. 방 전체가 제가 그와 이야기하며 언급했던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무심코 좋다고 말했던 물건들까지 방 안에 다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한 거예요? 내가 첫마디를 했을 때부터 내가 좋아할 만한 방을 준비해주고 싶었어. 이런 사랑꾼은 가끔 사람을 설레게 하네요. 어릴 적 집에서 제가 가장 원했던 건 제 방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오빠 같은 부잣집 도련님은 절대 겪어보지 못할 삶이죠. 그때 전거실에서 잤어요. 제 유일한 책상은 엄마의 재봉틀이었죠. 근데 재봉틀 책상은 정말 작거든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니 책을 둘 곳도 부족했어요. 그때서야 겨우 제 책상이 생겼죠.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쓰는 플라스틱 테이블이었지만요. 다리가 항상 덜컹거려서 뭘 괴어놔야 했어요. 하지만 저만의 방은 정말 사치였죠. 제게는 늘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 말을 듣는 그의 눈에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걸 또 믿네요? 제가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겠어요. 저 공부 엄청 잘해서 지금은 돈도 잘 벌어요. 하지만 그가 저를 대하는 방식을 보니 저도 곧 사랑에 눈이 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5천만 원과 재벌 3세를 얻었지만 출근은 여전히 해야 했습니다. 동료 미영 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나라 씨, 오늘 점심 뭐 먹어요? 오늘은 별로 입맛이 없네요.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잠시 후 택배를 받으러 내려갔던 다른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강나라 씨가 밥맛이 없을 리가 있나. 저기 창밖에 남자친구 와 있는데 얼른 내려가 봐요. 창가로 가보니 다른 동료들도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동료 민지훈 씨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남자친구야? 배달 기사인가 보네. 어쩐지 밥을 잘 먹더라. 21세기에도 이런 유치한 기싸움을 하다니. 저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도시락을 들고 손을 흔드는 차도혁에게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미영 씨가 제 옷소매를 끌었습니다. 어머, 저 잘생긴 남자한테 인사하는 거야? 저 차 좀 봐. 엄청 비싸 보이는데? 택배를 가져온 동료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내가 언제 배달 기사라고 했어? 어떻게 저런 부자 남자친구를 사귄 거야? 부러워 죽겠네. 저는 미영 씨에게 잠시 내려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옆에서 비꼬는 민지훈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차도혁의 집에서 이틀을 머물다 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그는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자꾸만 자기 볶은 실물을 보라고 하는 통에 제가 불타오를까 봐 무서웠거든요. 여긴 어쩐 일이에요? 동료들이 다 봤어요. 오빠 잘생겼다고 난리예요. 역시 재벌 3세는 길가에 서 있기만 해도 빛이 나네요. 그럼 그 사람들이 더 부러워하게 해줄까? 그가 고개를 기울여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홀린 듯 넋을 잃었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남자 정말 선수네요. 그가 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미영 씨가 흥분해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세상에, 나라 씨 남자친구 진짜 부자인가 봐. 옆에 있던 민지훈 씨는 질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잘난 척은. 어떻게 꼬셨는지 누가 알아. 돈으로 샀는데요. 뭐 제가 받아쳤습니다. 미영 씨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누가 지금 질투하는 거지? 왜 남의 남자친구가 배달 기사일 거라고만 생각해?
솔직히 요즘 배달 기사님들이 우리 같은 직장인보다 더 잘 벌어. 민지훈 씨는 대꾸 없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그가 준 선물들을 열어봤습니다. 꽃다발, 케이크, 심지어 최신형 휴대폰과 시계까지. 이건 명백한 뇌물이었습니다. 제 의지를 흔들기에 충분했죠. 그때 이 부장님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시끄러워. 여기가 회사야, 시장이야? 할 일 없으면 오늘 다들 야근해. 그리고 강나라 씨, 근무 시간에 쇼핑이나 하고 있어? 내 방으로 따라와. 저는 고개를 숙이고 부장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장님, 무슨 일로? 책상 위에 있는 그 물건들 말이야. 내가 근무 시간에 쇼핑했다고 뭐라는 건 아니지만 여긴 회사야. 선물 받는 장소가 아니라고. 점심시간이라도 좀 조심해야지. 이 부장님이 다가오자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서? 이번 승진 명단에 강나라 씨 이름 넣어놨어. 감사합니다. 부장님. 하지만 그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오늘 밤에 나랑 같이 프로젝트 담당자 만나러 가야 해. 회사에서 접대를 하라고 하더라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부장님은 늘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부장님, 저희 둘만 가는 건가요? 무슨 그런 걱정을 해. 당연히 다른 동료들도 몇 명 부를 거야. 그제야 저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자리에 가보니 저 외에는 민지훈 씨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장님은 분명 몇 명 더 부른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대편 사람들은 계속해서 술을 권했고 영업부 직원인 민지훈 씨는 주량이 좋았지만 저는 2잔 만에 이미 알딸딸했습니다. 몰래 술을 버리려는데 민지훈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라 씨, 잔도 제대로 못 들 정도로 취했네.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제 잔을 바로 세워 제가 억지로 마시게 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차도혁이었습니다. 저는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어디야? 황금 호텔이요. 지금 데리러 와줄 수 있어요?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 금방 갈게. 차도혁이 오기도 전에 복도에서 이 부장님과 마주쳤습니다. 왜 여기 서 있어? 마 사장님이 방에서 기다리고 계시잖아. 부장님, 제가 술이 약해서 바람 좀 쐬려고요. 회사에서 너처럼 쓸모없는 직원은 왜 데리고 있는지 모르겠네. 나랑 같이 가. 이 계약 성사 못 시키면 내가 책임져. 이 부장님은 제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부장님은 여직원 이용해서 계약하는 것밖에 모르세요? 이 프로젝트는 이미 다 합의된 사항이에요. 제가 술 한 방울 안 마셔도 계약은 성사될 거예요. 술에 취한 이 부장님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내가 마시라면 마시는 거지. 말이 많아. 어차피 너도 싱글인데 나랑 한번 자는 게 뭐 어때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제게 손을 대려는 순간 차도혁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가 맥주병으로 이 부장님의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부장님은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도혁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나라야,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괜찮은데 저 사람이. 순간적으로 저지른 일이라 솔직히 저도 좀 무서웠습니다. 이 부장님 머리에서 붉은 액체가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차도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 사람은 걱정 마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데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 감옥 가는 거 아니야? 걱정 마어. 내가 있잖아. 그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럼 내 직장은? 나 잘리는 거 아니야? 이번 달 카드값도 아직 못 냈는데.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
그 말에 감동하기도 전에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술만 마시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차도혁은 즉시 기사에게 차를 세우게 하고 근처 포장마차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포장마차에 앉아 정장을 빼입고 낮은 테이블 때문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있는 그를 보니 웃음이 터졌습니다. 차 대표님, 정장 입고 그렇게 앉아있으니 진짜 웃겨요. 테이블은 작은데 다리는 너무 길어서요. 그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아까 내가 한 말 생각해봤어? 아까 무슨 말을 했는데요? 내가 너 일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일 뭐든지 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저는 바로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먹을 땐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잘 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잠시 굳더니 아주 진지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나랑 같이 자고 싶다는 뜻이야? 재벌 3세가 얼굴을 붉히는 모습은 정말 귀엽네요. 그 후 이 부장님은 병가를 내고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를 때린 장면은 모두가 목격했죠. 3일 후 병가 중이던 이 부장님은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아직도 입원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병문안을 갔을 때 이 부장님은 갑자기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강나라 씨, 그날은 내가 술에 취해서 잘못했소. 부디 용서해 주시오. 용서요. 그래. 남자친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하네. 이번 일은 내 잘못이니 내가 맞는 것도 당연해. 하지만 차 대표님한테 내 이야기 좀 잘해줄 수 없을까? 그가 부장님한테 뭘 했는데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 이 부장님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차 대표님은 그냥 나한테 도리를 가르쳐 주셨을 뿐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 제발 용서해줘. 나 내일 고향으로 내려갈 거야.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게. 심지어 회사에 강나라 씨를 다음 관리자로 추천까지 해놨어. 180도 바뀐 그의 태도는 분명 차도혁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가 도리를 가르쳐줬다니요. 혹시 때렸어요? 이 부장님은 어색하게 침대 머리맡에 있는 책을 가리켰습니다. 아니, 손 하나 까딱 안 했어. 그냥 사람 시켜서 나를 감시하면서 이 책을 밤새 읽게 했을 뿐이야. 다 읽기 전에는 잠도 못 자게 하고. 저는 회사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카톡으로 만난 지 한 달 만에 어떻게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저를 알아본 거예요? 저는 이제 차도혁이 제 삶에 있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내가 친구 공개로 올린 뒷모습 사진이 있었어. 똑똑히 기억해. 저는 그에게 거의 경의를 표할 뻔했습니다. 그때는 그가 사기꾼인 줄 알고 제 이름을 김민지라고 말했는데요. 경찰서에서 내 진짜 이름을 크게 불렀잖아. 그렇게 말하며 그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복근 사진 보내달라고 했을 때 바로 보내줬으면서 넌 이름까지 가짜였어. 내 복근 사진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면 어떡하지? 그는 갑자기 제 손을 잡아 자기 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직접 확인할 기회를 줄게. 만져볼래? 그만 좀 놀려요. 그의 장난이 저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았습니다.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온 전화예요. 하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강철수 씨 따님이신가요? 아버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고향에 계셨습니다. 차로 2시간 거리였지만 이렇게 늦은 밤에 차도혁이 바로 일어섰습니다. 뭐 하고 있어? 가자. 개인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제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본 그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 내 고향에 있는 최고의 의사를 이미 섭외해놨어. 괜찮을 거야. 저는 제 손이 그의 팔을 붉어지도록 꽉 쥐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그는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나에겐 이제 아빠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잃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노점을 정리하다가 오토바이에 치이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뼈가 약해지신 탓에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아빠, 이제 노점 그만두시라고 했잖아요. 안 돼.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시장에서 노점을 펴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돈을 써가며 아이들에게 글씨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나이 때문에 기억력은 점점 나빠지셨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나라야, 이 청년은 누구냐? 제가 미처 소개하기도 전에 차도혁이 먼저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나라 남자친구 차도혁입니다. 아버지는 바로 칭찬하셨습니다. 이번 청년은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잘생겼어. 일주일 후 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아이들을 가르치러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따라 나섰고 차도혁도 기꺼이 함께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야 저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셨는지 이해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며 자랑스럽게 고개를 드셨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때 차도혁이 갑자기 아버지께 붙잡혔습니다. 자네도 왔으니 앉아서 배우게. 차도혁은 글씨 연습장과 펜을 들고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이 사람은? 배울게요. 저도 배울게요. 아버지는 제게도 연습장을 주셨습니다. 너도 내 딸인데 저 아이들보다 못 쓰면 창피한 줄 알아라. 가로등 불빛 아래 저는 몰래 차도혁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글씨를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멋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노점을 정리할 때 제가 수레를 밀자 차도혁도 다가와 함께 밀려고 했습니다. 차도혁 씨, 손대지 마세요. 재벌 3세가 수레 끄는 건 좀 아니잖아요. 같이 밀어야 빨리 가지? 아버님, 정말 재밌는 분이시네. 아버지는 앞에서 제자들 자랑을 늘어놓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제가 사람들을 보내드릴게요. 차도혁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노점에는 덩치 큰 남자들이 잔뜩 나타나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 사고 일부러 그런 거였어. 누가 사주한 거야? 차도혁이 사람들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이 사람들은 보안 회사 직원들인데 글씨를 배우고 싶어 해요. 근데 글씨가 너무 엉망이라 배우는 게 좀 느릴 수 있으니 이해해 주세요.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덩치 큰 남자들이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있는 모습은 정말 웃겼습니다. 아버님 글씨가 이렇게 멋진데 돈도 안 받으시니 누구 밥그릇을 뺏으셨는지 알겠지?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아버님 같은 좋은 스승님은 존중받아야 해. 다시 서울로 돌아온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근 시에서 교육센터들을 점검했는데 자격 미달인 한 곳이 문을 닫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에 차도혁의 손길이 닿았다는 것을 바로 알았죠. 고마워요. 제가 전화를 걸자 그가 물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됐고 내 전 남자친구가 누군지나 말해봐. 아버님이 왜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거야? 이 남자는 사랑꾼일 뿐만 아니라 질투쟁이였습니다. 오늘 밤에는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회사 탕비실에서 민지훈 씨가 제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사과의 의미라고 했죠? 저는 뚜껑을 열어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가루가 이렇게 많은데 젖지도 않고 주네요. 이게 뭐예요? 그녀가 당황하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신고만은 하지 마. 그냥 설사약이야. 나한테 왜 그랬어요? 질투 나서.
됐어요. 신고 안 할 테니 지금 여기서 이거 다 마셔요.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결국 커피를 전부 마셨습니다. 오후 내내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다 결국 조퇴했죠. 동창회에 도착하니 제 전 남자친구 임혜진도 와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잘생겼고 주변에는 여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나라야, 남자친구는 있어? 네. 어떤 사람이야? 임혜진도 저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요. 모든 면에서요. 그때 임혜진이 갑자기 제 옆에 앉았습니다. 너 남자친구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맞지? 아니. 나 남자친구 있어? 잘생겼고 돈도 많고 나만 사랑해. 못 믿겠으면 지금 불러서 증명해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줄래? 그는 제가 밀당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남자친구면 죽은 사람처럼 행동해. 나 만나면 모르는 척하라고. 내가 나한테 바람 피운 거 다시 말해줄까? 말을 마친 저는 바로 차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10분도 안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아우라와 외모는 임혜진을 침묵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알아봤습니다. 혹시 태산그룹 차도혁 대표님 아니세요? 차도혁은 당당하게 인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나라의 동창들이시군요. 오늘 밤은 제 호텔에서 제가 전부 쏘겠습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방 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지만 임혜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 호텔 주인은 이 씨인데 언제부터 차 씨 집안 것이 됐지? 차도혁은 그를 쳐다보며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라한테 바람 피운 전 남자친구 맞지? 덕분에 내가 그녀를 만날 수 있었으니 고맙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이 호텔 말인데 방금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그냥 사버렸어. 문제 있어? 그야말로 소설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차도혁은 술에 취해 제게 투덜거렸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온 게 전 남자친구 만나려고 그런 거였어? 제가 아무리 해명해도 듣지 않던 그는 제가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자 조용해졌습니다. 됐어, 이제 다들 나올 거야. 그럼 더 좋지. 우리가 키스하는 거 그 자식은 못 봤을 거 아니야? 정말 못 말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그가 말했습니다. 남자친구 생겼으면 전 남자친구는 만나는 거 아니야. 내가 질투하잖아.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행동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격렬하게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강나라, 울지 마에 화났으면 내 복근 위에 앉아도 돼. 재벌 3세 차도혁, 새 여자친구는 평범한 직장인? 이 기사를 봤을 때 저는 이미 정오가 다 되어서야 잠에서 깼습니다. 기사 봤어요. 응, 봤어.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먹고 싶어? 이 기사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왜 처리해야 해? 다 사실인데. 재벌가에서는 이런 일이 큰 문제 아니에요? 유일한 영향이라면 우리 엄마가 널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 그를 따라 집에 가자 그의 어머니는 우아하면서도 무척 상냥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나라야, 우리 도혁이랑은 얼마나 만났니? 저는 그녀가 5천만 원을 꺼내며 아들과 헤어지라고 할까 봐 긴장했습니다. 저희 3개월 됐어요. 어머니는 바로 은행 카드를 꺼내 제게 주셨습니다. 잘 됐구나, 나라야. 이 안에 5천만 원 있단다. 어머님, 저 이 돈 못 받아요. 저보고 아드님과 헤어지라는 말씀이세요? 얘는 무슨 그런 말을 하니. 우리 도혁이가 연애를 통한해서 난 걔가 남자를 좋아하는 줄 알았단다. 내가 와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네. 게이라니요.
이건 제 상상과 전혀 다른 전개였습니다. 정말이야. 이 돈은 헤어지라고 주는 게 아니야? 우리 아들이 연애에 서툴러서 혹시 널 속상하게 하면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주는 거란다. 아들 여자친구의 인내심을 사기 위해 5천만 원을 주다니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곧이어 차도혁이 내려왔습니다. 엄마, 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시죠? 이놈의 자식. 이제야 여자친구 데려와 놓고선. 우리나라 좀 봐, 얼마나 예쁘니. 내가 감히 얘를 속상하게 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결혼을 앞두고 저는 차도혁을 데리고 어머니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저 남자친구 데려왔어요. 이 사람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차도혁도 따라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나라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랑 결혼해서 정말 행복했대. 집은 가난했지만 아빠가 엄마를 정말 아껴줬거든. 내가 중학생 때까지도 두 분은 손잡고 강가를 산책하셨어. 안타깝게도 엄마가 내가 결혼하는 건 못 봤지만 엄마가 아프셨을 때 아빠는 모든 걸 다 바쳐서 엄마를 살리려고 했어. 결국 엄마는 떠났지만 아빠는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만약 엄마가 지금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걸 안다면 분명 기뻐하실 거야. 어머니의 묘 앞에 핀 작은 꽃 위에 나비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우리를 감쌌고 제 곁에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차도혁 씨, 아기 좋아해요? 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안 좋아해. 저는 화가 나서 짐을 싸서 고향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차도혁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아버지의 글씨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말을 걸려 하자 아버지가 막아섰습니다. 조용히 해라, 수업 중이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제 옆에 얌전히 앉아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니 그의 글씨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당신이 아기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 당연히 안 좋아하지. 애들은 시끄럽게 울기만 하잖아. 하지만 우리 아기라면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깨달은 듯 외쳤습니다. 잠깐, 여보, 그 말은 내가 아빠가 된다는 뜻이야? 그는 미친 듯이 기뻐하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제가 말리지 않았다면 온 세상에 떠벌리고 다녔을 겁니다. 아들이 좋아, 딸이 좋아? 딸, 너를 닮은 딸이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나라야, 내가 아이를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아이는 정말 사랑할게. 믿어줘.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오늘 차도혁은 딸 망고를 유치원에서 데려오고 나서 시무룩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망고가 이제 아빠가 데리러 오는 거 싫대. 창피하다대. 아니, 왜요? 친구가 엄마 차가 예쁘다면서 그 친구 엄마가 대신 데리러 왔으면 좋겠다고 했대. 차도혁은 늘 마이바흐로 아이를 데리러 다녔습니다. 그 친구 엄마 차에는 엘사가 붙어 있대. 차도혁이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해결할게. 걱정 마. 이틀 후 차도혁이 다시 망고를 데리러 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망고는 신이 나서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 차 완전 멋있었어. 유치원에서 내가 제일 인기 많았어. 밤에 외출하며 본 마이바흐는 온통 엘사 스티커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차도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때, 멋있지? 망고도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멋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 정말 멋있다. 이 부녀는 정말 못 말리지만
그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엘사 드레스를 사달라고 조르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 행복이란 바로 이런 것이겠죠?